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컨테이너선 말고 한번 벌크 물량에 집중해보자는 내용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소비재 수요가 폭증해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SCFI가 고공행진을 하게 된 배경이 되며 HMM의 주가가 날아가는 것과 연동되게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선은 당연히 잘 흘러가는 것을 다들 아실 테니 왜 벌크선 BDI 지수를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신호는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는 게 늦은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한 것은 아닌 듯해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BDI 지수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BDI 지수는 곡물, 철강 등의 벌크 운임을 대변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BDI 지수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BDI 지수는 철강, 곡물 등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움직이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북반구를 중심으로 겨울을 포함한 상반기는 곡식 이동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따라서 BDI 지수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곡식이 익어가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까지 BDI 지수가 오르곤 합니다. 현재의 BDI 지수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기간 동안의 평균 지수 레벨을 2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파나막스와 핸디사이즈 선박들이 벌크 물량을 끊임없이 나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선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케이프 사이즈 선박 물동량도 늘고 있습니다. 파나막스와 핸디사이즈는 석탄과 곡물을 주로 운반하며 케이프 사이즈는 철광석을 주로 운반합니다. 이 세 항목의 운임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물동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25일 기사입니다. 일단 남미에서 커피, 대두 등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설탕 대두 수출 국가인 브라질의 해상 물류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 같은 물류난 때문에 미국에서 커피콩 가격은 24% 증가했습니다. 브라질 커피 창고 운영자는 배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커피콩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브라질이 전 세계 커피와 사탕수수 생산량의 40%를 공급한다며 해상 물류난 때문에 세계 식량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두 시장에서도 브라질은 36%의 공급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대규모 물량이 제때 운송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BDI 지수도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부 USD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곡물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도 물동량 증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옥수수 수출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돼 중국향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BDI 지수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호주산 철광석 대신 브라질산 철광석의 수입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중국, 호주 항로에 비해 중국, 브라질 항로는 4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브라질 관련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오직 중국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선박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이는 결국 전세계 벌크선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브라질산 철광석 물동량이 적었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라질산 철광석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호주산 철광석 수출은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브라질산 철광석 수출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황 말고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BDI 지수에 크게 영향받는 업체는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있습니다. 페노션의 분기별 실적을 보면 평균 BDI와 거의 정비례하게 매출이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상반기는 비성수기고 하반기는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2021년 1분기 예상 매출액이 지난해 1분기 매출액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2, 3, 4분기에 비견될 정도로 1분기 예상 매출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들도 페노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해운을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은 BDI 지수가 크게 반등해도 매출액에 대한 증대가 높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해운은 상대적으로 장기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 BDI 지수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영은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매출을 확보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지만 업황, 호황 특수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리포트는 페노션의 목표 주가를 8,500원으로 보고 있으며 대한해운의 목표 주가를 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페노션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저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가운데 스타벌크 캐리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티커는 SBLK입니다. 스타벌크 캐리어는 미국에서 벌크선 1위 업체입니다. 가장 많이 수송하는 상품은 철광석이고 다음은 석탄입니다. 2월 24일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철강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고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철강 제품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철광석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타벌크 캐리어는 미국 내의 철광석 운송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상당 부분 선박들이 브라질서 철광석을 실은 후 중국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올해 조광 생산량을 줄인다고 말하긴 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생산량의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당한 물량의 철광석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벌크 물량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얘기를 했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매수할 만한 업체는 페노션입니다. 대한해운은 장기 운송 물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BDI 수혜를 받기 힘듭니다. 스타벌크 캐리어는 미국 최대 벌크 선사긴 하지만 확실히 외국 회사다 보니 제가 더 상세한 내용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1분기도 끝나갑니다. 1분기가 끝나면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확실히 페노션과 대한해운은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물론 HMM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철광석, 곡물 등의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체크하고 관련 뉴스를 살펴보는 것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